오늘은 기회비용, 각 나이대별 기회비용 관련돼 가지고 제 생각으로 한번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초보자 분들 있죠.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재테크 투자를 이제 막 좀 해보려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라든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만나 뵌 분들도 있고, 근데 나이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 이제 들어간 신입 직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또 만나고 온 분은 60대 이제 정년퇴직 하신 분, 남성분이셨는데, 거의 나이 갭 차가 뭐 4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특히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어르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오셨던 업이 있겠죠. 주업, 그 직장업, 그 일을 하고 월급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죠. 근데 재테크 투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돼서는 20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 지식과 정보 차이를 따지자면 갭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지식은 그게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비용 관련돼가지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찾았는데, 어떤 재화의 용도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이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은 연속된 선택의 연속이다. 고졸자들은 진학과 취업 가운데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군가는 대학 갈 것이고 누군가는 바로 취업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를 해야 된다. 결국 선택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에 대한 기회이다. 경제학에서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 가치로서 측정하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기회비용은 대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취업을 포기한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의 합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기회비용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각 나이대별로 평범한 사람들의 다 평범하다 아니다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20대는 보통 학업, 내 평생 업을 위해서 고학력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갈고 닦아가지고 취업을 하는 시기죠. 여기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입니다. 20대는. 30대가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돈도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으는 시기죠. 그래서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지식을 이제 조금 이제 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불려나가는 단계. 그래서 요 시기에 결혼도 이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도 이 시기에 많이 하죠. 그래서 내 평생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고,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육아도 같이 하는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0대가 되면 결혼하고 이제 만약에 애가 있다면 아이들 교육도 집중해야 될 시기고, 집을 샀다면 대출금을 또 은행에 갚아야 되는 시기고, 회사 내에서는 가장 연봉적으로는 가장 피크, 가장 인정을 많이 받는 시기. 동시에 또 40대 후반, 중반, 후반과 내려가면 또 피크 찍고 내려오면서 슬슬 은퇴, 퇴직, 제2의 인생을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되나? 요 시기 이제 오는 거죠. 50대가 되면 회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퇴직하시는. 그래서 은퇴, 퇴직 시기, 평균적으로. 재취업을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새로운 밥벌이의 제2의 인생을 도전한 시기가 50대. 그래서 자녀는 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되면서 또는 또 더 크면 독립하는 시기 되겠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월급을 수십 년간 내가 받았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 회사에서 나오면 월급 없어지는 거죠. 현금이 없어진 상황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고민을 하는 시기겠죠. 그 다음에 60대 이후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20대부터 살아온 그 인생들 있잖아요. 그 전체 인생을, 그 결과를 그냥 내가 성적표, 학교에서 우리 성적표 받는 것처럼 그대로 내가 그냥 받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걸 내가 크게 반전의 기회는 없는 거죠. 예전만큼 내가 체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경제적 바탕도, 이 반전으로 확 뒤바뀌기 위해는 상당히 어렵다. 늦었다. 이미 후회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20대 청년들 있죠. 제가 최근에 만난 이 청년, 이 구독자 미팅했을 때 만난 청년분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내용을 벌써 읽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 이제 재테크 투자 해야 되겠다. 부채보다는 내가 자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이제 통제해가지고, 즉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겠죠. 일단 월급통에 이제 모아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기록하고, 실제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스터디를 하거나 내 지식과 내공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되겠죠. 공부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또 시간 많을 때, 결혼하면 또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집안일도 많아지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이렇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시간이 많단 말이죠. 솔로일 때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가지고 자산을 차곡차곡 사모으는 행위, 그걸 20대부터 했더라면 이 청년의 기회비용을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자, 이 청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택을 하지 않은 또 다른 기회비용을 어떤 게 있을까? 20대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술도 많이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막 약간 시드머니 모으는 그런 거 말고 플렉스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죠. 멋진 것도 여행도 가고 막 욜로 인생 소확행을 꿈꾸면서 퇴근 후에 맥주와 플러스 넷플로 보면서 컨텐츠 보면서 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 와 너무 행복하다.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주말에 여기저기 맛집도 돌면서 좋은 카페도 가고 내 멋진 차로 드라이브도 하고 이런 인생. 정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후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이면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제 이 또 막 감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또 이 막 공부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좀 인생을 조금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은 뭐 이렇게 나를 위한 보상 시간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제 머리로는 냉철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즐기면서 대충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존재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하면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평생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 아껴가지고 평생 그렇게는 못 살죠. 그렇게 그래서 딱 1년 예를 들어서 2년 3년 안에 나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나는 집을 산다. 그 안에 전세 끼고 무조건 투자한다. 2022년도 난 무조건 올 한해 무조건 5천만 원을 투자할 거야. 구체적인 뭐 기한, 목표, 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60대 그 상담 오신 분이 아까 제가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퇴사를 해보니까 세상을 그냥 나왔다는 얘기죠. 나와보니까 막막하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회사가 너무나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이제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는 세상이 나와보니까 두렵다는 거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자식들 아직도 대학생, 고등학생이고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주택대출도 아직 갚는 중이고 자산이라고 할 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부채지 자산이 없다는 얘기죠. 거주하는 집 이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자산도 없고 현금도 많지도 않고 현금 흐름이 끊겼죠. 이분이 60대. 그래서 이제 막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도 거의 없고 그럼 이분이 시작하신 게 빨리 습득해가지고 투자 쪽으로 하는 게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0대 그때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둘 다 누가 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선택이든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는 무조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언급드렸듯이 각 나이대별로 저게 정답입니다. 저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원칙이 뭐 있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최고이고 후회를 뭐 0%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래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인생이 가장 좋다. 이 먹고 사니즘에 관련돼서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인생에서 도망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막 회피하지 말고 제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몰라, 지금 모르겠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망한다. 돌아보면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죠. 후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때 다시 돌아가고 싶냐, 30대 때 다시 돌아가고 싶냐 했을 때 저는 돌아가기 싫거든요. 왜? 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뭐 누가 남이 왔을 때는 이 잘난 척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도 또 그렇게 할 거지만 지금 이 열심히 해가지고 일고는 모든 게 있겠죠. 제가 다시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내 성향과 내 모든 이런 뭐 베이스적인 기초 지식 달렸겠죠. 따라 다를 것이지만 내가 더 나은 미래, 기여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내가 1년 뒤에 시작할까? 2년 뒤에 시작할까? 이걸 미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과 이 모든 것은 내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내가 한번 걸고 1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기회비용 관련된 이야기, 또 각 나이대별로 이런 인생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를 최소한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만났던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느낀 바를 기회비용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